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 합격증을 받아놓고 의대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중 무려 수백 명이 자퇴서를 내고 다시 수험생이 되는 충격적인 현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2025년 현재 의대 입결은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입결표를 펼쳐보면 소름 끼치는 광경이 펼쳐져요.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전국 40개 의대와 치대를 다 후고 나서야 그제야 서울대 이공계가 등장합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보다 지방의대 입결이 높은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2024년 한 해 동안 대학을 자퇴한 학생이 약 2,000명. 이들 대부분이 의대 재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의대 증원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이 열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 지금부터 이 관계 어린 의대 쏠림 현상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대한민국 의대 순위를 살펴볼까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갑시다. 의대 순위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상위 5, 6개 의대를 제외하고는 사실 순위가 큰 의미 없습니다. 왜냐고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 이건 누가 봐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입결, 사회적 인식, 연구 역량, 교수진, 부속병원, 어떤 기준으로 봐도 압도적 1위입니다. QS 세계대학 랭킹 의학 부문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고 성균관대와 연세대가 빠르게 부상하는 가운데서도 서울대는 연구, 교육, 입시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속병원으로 종로구의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에 분당서울대병원이 있고요. 게다가 시흥과 노원에도 서울대병원이 건립될 예정이에요. 서울대 의대는 그냥 넘사벽입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서이라고 부르며 경외의 대상이죠. 두 번째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서울대 의대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세브란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의료계에서 갖는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보유하고 있고 송도 세브란스 병원도 건립될 예정이에요. 세 번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이 학교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역사는 짧지만 성장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기반으로 세계 순위 50위권으로 급상승하며 의대계의 다크호스로 부상했어요. 삼성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 덕분에 본과 3학년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습하고 졸업 후 대부분 삼성서울병원으로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아시죠? 네 번째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이 학교의 진짜 무기는 뭘까요? 바로 부속병원 수예요.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 의정부 성모병원, 부천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수원 성모병원, 대전 성모병원까지 무려 8개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톨릭대 의대 출신이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여기가 좀 애매한 위치예요. 교명은 울산대인데 병원은 서울 아산병원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까지만 해도 예과 1학년만 울산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서울이었어요. 완전히 서울 아산 의대였죠. 그런데 2024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과 1, 2학년과 본과 이론 수업까지 총 4년을 울산에서 하게 됐어요. 이 여파로 선호도가 살짝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최대 규모 종합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이 협력병원이라는 건 엄청난 강점이죠. 문제는 교육에 무지한 일부 어른들이 울산대는 지방의대 아니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여섯 번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사립의대인데 솔직히 의대에 한해서는 연세대보다 인지도가 살짝 낮아요. 하지만 2025년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고요? 울산대 의대가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생긴 공백, 그리고 스카이라는 네임밸류, 여기에 인서울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고려대 의대 선호도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어요. 부속병원으로 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이 있고 2028년에는 과천병원과 남양주병원이 개원할 예정입니다. 고려대 의대, 지금 완전히 르네상스를 맞고 있어요. 일곱 번째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68년 설립된 인서울의대죠. 한양대병원과 구리병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양대병원은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금은 빅5 병원들이 너무 커져서 순위가 밀렸지만 여전히 서울 동부권 핵심 거점 병원이에요. 여덟 번째,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65년 설립된 인서울의대예요. 근데 솔직히 경희대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한의대죠. 경희대, 한의대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의대는 상대적으로 묻히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엄연한 인서울의대고 경희의료원, 한강경희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이라는 탄탄한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88년 설립으로 비교적 젊은 의대지만
부속 병원인 아주대병원이 1200병상 규모의 경기 남부 거점 병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핵심은 바로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권역 외상센터가 세계적 수준이거든요.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가 바로 여기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실제 생명을 살리는 곳이죠. 10번째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71년 설립된 인서울의대예요. 중앙대학교 병원과 광명병원이 있는데 두 병원 모두 최근에 지어져서 시설이 정말 좋아요. 실습 환경 면에서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11번째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98년 설립으로 역사는 짧지만 인천길병원이라는 강력한 부속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건 2027년 서울 위례신도시에 가천대서울길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1200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서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완성되면 가천대 의대 위상이 확 달라질 겁니다. 12번째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천안성심병원을 비롯해 서울 한강성심병원, 강남성심병원, 안양성심병원, 동탄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속 병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지방 3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선호도를 자랑하죠. 13번째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84년 설립, 인하대학교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두고 있어요. 가천대와 함께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의대죠. 14번째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78년 설립으로 천안병원, 부천병원, 구미병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도권 접근성이 좋아서 학생 선호도가 높습니다. 15번째는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1979년 춘천성심병원을 모체로 설립됐는데 재미있는 건 대학보다 병원이 더 유명하다는 거예요. 한림대 성심병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것도 지방 3용 중 하나입니다. 16번째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를 배출한 곳이에요. 이대 목동병원, 서울병원이 있고 여대라는 상징성도 있죠. 의대 교수를 꿈꾸는 여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의미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의대들이 있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경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등이죠. 해당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학비가 저렴해요. 지역에 쭉 정착할 계획이라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의대 순위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의대 순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답은 최상위 몇 개 빼고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모든 의대 입결이 서울대 이공계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입결과 의수 실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대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느 의대 나왔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울산대나 성균관대 의대를 모르는 분들이 한 트럭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이 난리일까요? 왜 서울대 공대를 버리고 지방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 이유, 돈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사 평균 연봉이 약 2억 3천만 원이에요. 일반 근로자의 5배예요. 이건 평균이고 개원하거나 특정 과는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이는 연봉 5억, 10억도 가능해요. 두 번째, 사회적 지위입니다. 여전히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에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는 무게감,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세 번째, 정년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큽니다. 대기업은 50대 초반이면 구조조정 대상이에요. 공무원도 60세면 정년이죠. 하지만 의사는 70대, 80대에도 현역으로 일할 수 있어요. 동네 병원 가보면 연세 지긋하신 원장님들 많잖아요. 평생 현역,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아시죠? 네 번째, 실업 걱정이 없습니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AI가 발달해도 의사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많아요.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다섯 번째, 워라밸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공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개원이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하고 쉴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진료하고 주말에 쉴 수도 있죠. 이런 자유로움, 다른 직업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결국 의대 쏠림 현상은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공부로 성공하는 법은 의사가 거의 유일해요. 엔지니어는? 박봉의 야근. 연구원은? 불안정한 계약직. 대기업은? 구조조정과 정년 걱정. 공무원은? 연봉 상한선 명확. 반면 의사는요? 고소득, 고지위, 평생 현역, 실업 걱정 제로, 워라밸 가능. 이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의대 가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독서실에서는 서울대 공대 포기하고 의대 재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연고대 자퇴하고 N수하는 학생이 있어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으로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331명이나 증가했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졌어요. 수능이 사실상 제2의 의사고시가 된 거죠. 이게 건강한 사회일까요?
최상위권 인재가 전부 의대로 몰리는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10년, 20년 후에도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 반도체 설계하고, 누가 AI 개발하고, 누가 신약 연구할까요? 하지만 학생 개개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적인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야 하나요? 이건 학생들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의 문제죠. 의대 쏠림 해결하려면 이공계 처우 개선해야 해요. 연구 환경 좋게 만들어야 해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해요. 의대 가지 말고 공대 가라고 설득만 해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공계 가도 의사만큼 좋은 미래가 보장된다는 확신을 줘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의대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질 거예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이 4년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 광풍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의대를 꿈꾸며 책상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어도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여기까지 의대 순위와 쏠림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팩폭올림픽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